주식 투자. 시작은 하고 싶은데 PER, PBR, ROE 이런 거 딱 보면 머리부터 아파오시죠? 괜찮습니다.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핵심 지표 정말 세상에서 제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상상해 보세요. 여러분 앞에 정말 장사 잘 되는 치킨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. 사장님이 이걸 10억에 인수하라고 하네요. 어떠세요? 이 가격 괜찮은 걸까요? 혹시 바가지 쓰는 건 아닐까요?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게 되면 와, 여러분은 이미 주식 투자의 절반은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. 그냥 느낌만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결정할 순 없잖아요. 그쵸? 뭔가 확실한 기준, 든든한 평가 도구가 있어야겠죠? 바로 오늘 우리가 손에 쥘 세 가지 도구가 PER, PBR, ROE입니다. 이것만 딱 장착하면요. 어떤 회사든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 도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이 뭔가요? 결국 돈을 버는 거, 바로 이익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이익을 가지고 가치를 따져보는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그게 바로 PER입니다. 영어로 Price to Earnings Ratio, 우리말로는 주가 수익 비율. 이름부터 어렵죠?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.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. 내가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지? 이겁니다. PER은 그냥 투자금 회수 기간이다. 요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. 정말 간단하죠? 자, 이 그림을 보시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. 가게가 두 개 있습니다. 둘 다 인수 가격은 10억으로 똑같아요. 그런데 A 가게는 1년에 1억을 벌고 B 가게는 무려 2억을 버네요. 자, 그럼 10억을 다시 벌려면 A 가게는 10년이 꼬박 걸리고 B 가게는 5년이면 되겠죠? 네, 바로 이 10년, 5년이 PER인 겁니다. 어때요? 어떤 가게에 투자하고 싶으세요? 당연히 비가게죠. 그래서 보통 PER은 낮을수록 좋다. 즉,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어서 매력적이다.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전체의 평균 PER이 보통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.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회사의 PER을 딱 봤을 때 10보다 낮네? 그럼 시장 평균보다는 좀 싸거나 10보다 높네? 평균보다는 비싸게 거래되는구나 하고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. 유용한 기준점이 되겠죠?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PER이 낮다고 무조건 와, 싸다 하고 달려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거든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어도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그런 IT 기업이나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들 있잖아요. 이런 곳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겠죠. 그래서 PER이 막 몇십 배, 몇백 배가 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PER을 볼 때는 반드시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를 해야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. 자, 이렇게 첫 번째 도구 PER을 마스터했고요. 이제 두 번째 도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물론 이익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 볼 순 없죠. 그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재산, 즉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도 따져봐야 하지 않겠어요?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해요. 사업이라는 게 항상 잘 될 수만은 없잖아요.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이 가게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? 내 소중한 투자금 10억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걸까요? 바로 이럴 게 필요한 게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입니다. 혹시 일이 잘못되더라도 내 돈을 최소한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, 이걸 따져보는 거죠. 이 안전마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PBR입니다. 주가 순자산 비율. 이것도 이름은 어려운데 개념은 간단해요.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에서 빌린 돈, 즉 빚을 싹 다 갚고 남은 진짜 알짜배기 자산이 있겠죠. 이걸 순자산이라고 하거든요. PBR은 지금 회사의 가격이 이 순자산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청산가치라고도 불러요. 만약 PBR이 딱 1이다. 그러면 지금 당장 회사가 문을 닫고 모든 걸 다 빨아서 정리해도 내 투자금은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완전 본전은 하는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더 확실해져요. 아까 그 가게들인데 둘 다 10억에 인수했죠. 그런데 A 가게는 순자산도 10억이에요. PBR이 딱 1이죠. 이건 뭐 망해도 최소한 내 돈 10억은 건진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B 가게는 순자산이 5억밖에 안 돼요. 그럼 PBR은 2가 되겠죠? 만약 B 가게가 잘못되면 내 투자금 10억 중에 5억은 날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PBR은 내 투자금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벨트 같은 겁니다.
이 숫자가 낮을수록 안전벨트를 꽉 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. 위대한 투자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. 안전마진을 확보해라. PBR이 낮은 주식을 산다는 건 말 그대로 그 회사의 알짜 자산을 박앤셀 가격으로 사는 것과 같아요. 처음부터 실패해도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든든한 쿠션을 깔고 시작하는 거니까 정말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좋습니다.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도구만 남았습니다. 앞에서는 회사가 돈을 버는지 PER, 그리고 회사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PBR을 봤잖아요.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잘 버는가, 이 능력치를 평가하는 지표를 볼 겁니다. 바로 ROE입니다. Return on Equity, 자기자본 이익률.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자기자본이에요. 이게 뭐냐면 바로 주주들의 돈, 다시 말해 내 돈입니다, 내 돈. 그러니까 ROE는 회사가 내 돈 가지고 얼마나 장사를 잘해서 돈을 불렸나를 보여주는 아주 직관적인 숫자예요. 그야말로 CEO와 경영진에게 주는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. A 회사랑 B 회사 둘 다 똑같이 15억을 벌었어요. 결과는 같죠? 그런데 과정을 보니까 A 회사는 자기 자본 100억을 써서 15억을 벌었고요. B 회사는 200억이나 써서 똑같이 15억을 벌었네요. 누가 더 장사를 잘한 걸까요? 당연히 더 적은 돈으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A 회사죠. 이때 A 회사의 ROE는 15%, B 회사는 7.5%가 됩니다. ROE, 이 숫자가 높을수록 이 회사는 정말 돈 버는 능력이 뛰어나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ROE가 몇 퍼센트 정도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? 보통 기준점을 이렇게 잡아요. ROE가 10%가 넘는다. 오, 이 회사 돈 좀 잘 버네. 괜찮은데? 이렇게 평가하고요. 만약에 15%를 넘어간다. 그러면 와, 여긴 진짜 선수네. 초우량 기업이구나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그리고 지금부터가 정말 하이라이트예요. 우리가 지금까지 PER, PBR, ROE를 하나씩 떼어서 봤잖아요. 그런데 사실 이 세 녀석은요, 따로 노는 애들이 아니에요. 정말 놀랍게도 이 세 가지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기업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시켜줍니다. 모든 회사의 가치는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. 첫 번째, 시장에서 이 회사를 얼마로 쳐주나 하는 가격. 두 번째,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제로 얼마를 버나 하는 이익.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 다 갚고 남은 이 회사의 진짜 재산, 자본. 가격, 이익, 자본. 이 세 개가 바로 회사의 가치를 이루는 세 개의 기둥입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배운 PER, PBR, ROE는 뭐냐? 바로 이 세 개의 기둥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이 다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딱 보면 드디어 이 회사의 모습이 입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. 바로 이 그림입니다. 이거 보세요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PER은 가격과 이익을 이어주는 다리고요. PBR은 가격과 자본을 이어주는 다리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ROE는 자본을 가지고 이익을 만들어내는 엔진 역할을 하죠. 보세요. 가격, 이익, 자본. 이 세 꼭지점을 잇는 완벽한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. 이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가면서 한 회사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. 자, 그럼 최종 정리해볼까요? 딱 이렇게 기억하세요. 싸게 사려면 낮은 PER과 낮은 PBR을 찾아라. 돈 잘 버는 회사를 찾으려면 높은 ROE를 찾아라.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봐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꼭 약속해 주세요. 이 숫자들을 절대로 혼자 떼어놓고 보지 마세요.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의 PER이랑 게임 만드는 회사의 PER을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반드시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쟁사들이랑 비교를 해야 이 회사가 진짜 좋은 거구나 하는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우리가 배운 PER, PBR, ROE는 정답을 알려주는 마법의 수정구술 같은 게 아니에요. 이건 기업이라는 한 권의 두꺼운 책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해독 도구입니다. 이제 여러분은 그 도구를 손에 넣으셨습니다. 자, 어떤 기업의 이야기부터 한번 펼쳐보시겠어요?